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전해드리는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일요일 저녁 7시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강의도 녹화를 못했습니다. 우선 주말 그 미증시 흐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우려했던 부분이 미국이 이 주말에 그 파생 만기가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래 소프트뱅크의 그 주식 콜옵션 매수 부분도 있고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이던 차에 반등하다가 다시 눌리던 중이어서 직전 날까지 이날 조금 우려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고 또 설명도 드렸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건 다우지수입니다만 장중입니다. 초반에 약간 이렇게 형성하다가 떨어지고 막판에 조금 돌렸는데 그래도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88%, 나스닥이 1.07% 하락하면서 마쳤습니다. 소비심리지수가 조금 괜찮게 나왔습니다. 78.9인데 전월이 74.1. 제가 여기 지금 숫자를 띄우지는 않고요. 말로 설명드릴게요. 전월이 74.1이고 예상이 75인데 78.9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약간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아시다시피 GDP 성장률의 통상 한 3분의 2 그럽니다. 이것이 소비가 차지합니다. 미국 경제활동에서 이 소비 부분 지표들이 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화된다는 것은 추가 부양책이 지금 아직 지지부진한데요. 이게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번에 나온 미국 최고점은 바로 돌파는 못하고 반등했다가 한 번 더 하락을 주고 10월 하순이 지나가면서 연말로 한번 반발, 그러면 11월 초에 또 3일날 미국 대선이 있죠, 그죠? 이렇게 좀 흘러갈 것으로 현재 봅니다. 아무튼 미국 소비 지표는 좀 개선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 조금 가보면 헬스케어하고 지금 제가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일단 기술주가 이 정도 있는데 그보다는 에너지나 원자재 기초 그다음에 유틸리티 쪽이 지금 약하고요. 종목들 보면 애플이 엉망입니다. 테슬라가 여기 있습니다. GM은 여기 있고 혼다 모터스 같은 거 여기 있고요. 존슨앤존슨하고 헬스케어 쪽 이쪽은 조금 올랐죠. 헬스케어 쪽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쪽이 조금 낮고요. 이쪽이 금융, 은행 이쪽 안 좋아요. 안 좋았고 반도체도 안 좋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도 이렇고 텍사스 이게 인스트루먼트입니까 이쪽이? 인텔이 있고 아마존의 상거래 이쪽도 안 좋고요. 다 대부분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아요. 에너지 안 좋고. 여기 덩치 큰 형님들이 또 이래버립니다. 이 종목별로 가보면 이 차트가 요 앞날 사실 이걸로 안 되겠다. 제가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미증시 쪽 한번 볼게요. 미리 캡처를 했습니다. 애플이거든요. 여기 지금 9월 초 고점 이후에 12일째 조정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이게 월요일이 13일이 와요. 지수도 그렇고. 그러면 일 이듬으로 보면은 월요일 날 저점 나오고 돌거나 월요일부터 살짝 또 반발 시도할 수는 있는데, 그보다는 요 앞날 나름 요 지선에서 도지 나왔을 때 그 양을 어깨 위에 얹어야죠. 안 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 전날 이 아마존도 안 보세요. 갭락 해가지고 도지 나왔잖아요. 이랬을 때 만약 갭으로 여기 양공 하나 붙이면 이게 아일랜드 갭이 되거든요. 이 다음 봉에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갭낚시기라고 갭으로 떠나버리면 이게 섬골 반전이라 그러죠. 우리 말로 섬골, 섬 모양, 아일랜드 갭 그럽니다. 그죠? 일본 한자식으로는 사자성 그립니다. 사자가 뭔 사자냐면은 바둑에서 사석 버린다는 뜻이에요. 예, 버린다는 뜻. 그래서 사자, 버린 자식선, 그래 돌아 올라갑니다. 예, 전쟁통에 피난 가다가 힘들어서 뭐 아이가 많으니까 버리고 가는 그런 예. 안타까운 이야기죠. 안정효 씨 소설의 하얀 전쟁입니까 뭡니까 그게도 그런 게 나오고요. 예, 넷플릭스도 이렇게 생겼고요. 구글 보세요. 다 기술주들이 결국 보세요. 그렇게 쉬지 않고 지수를 제가 미국장을 기술주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간다 그랬는데 온갖 호재 다 갖다 붙여가지고 갔는데 이게 뭐 그것이 전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알려지기로는 소프트뱅크의 4조 원대 뭐 예, 집행이 이걸 좀 역할을 했다 그러죠. 그죠? 제가 나가지고 보세요. 결국 무리는 무리를 났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나마 저점 지키면 좀 낫고요. 다우지수가 요래요. 이 다우지수가 전저점을 안 켜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급락했다가 이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는데 그래도 좀 나아요. 이전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의 방아쇠를 당겼던 테슬라는 올라가고 있고 견조하고요. 지금 배터리 데이 앞두고 그것도 지금 뭐 설왕설래 하긴 하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좀 낮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른 기술주들 때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엉망이었거든요. 왜 이제 올라옵니다. 이게 참 보면 시장이 그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래야 됩니까? 뭐 순환한다 그래야 됩니까? 한때는 그렇게 못 가던 것들이 이렇게 가고요. 잘 가던 것들이 이렇게 엉망이 돼 있고 테슬라는 조금 예외입니다. 예, 이 하락의 불씨를 싸질러 놓고 자기는 올라가고 있고요. 애플은 안 돼요. 애플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 다른 것보다는 뭐 각도는 좀 덜합니다만 힘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모빌 예, 이것도 최근에 유가 오르고 이래도 뭐 영 힘없더니 최근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금융주 JP모건 뭐 별 볼 일 없고요. 예, 요거 잠깐 그다음에 미국 지수를 보면 제가 이따 일봉들 보여드리겠는데 우선 이렇게 볼게요. 미국은 우리하고 이제 이평선 쓰는 게 조금 다르겠는데 다우지수는 전저점 수승하고 와 있고요. 이건 제가 그 정식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헬스 넘어가고 이거 뭐다 MSCI 한국지수 예 이게 여러분 장중에 정확히 이 67.4든가 예 이 고점을 정확히 지금 찍었어요. 숫자가 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똑같이 찍고 살짝 주춤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지수 예, 지금 전고점 극복 못하고 살짝 밀리고 있고요. 국제유가가 뭐 최근에 이제 허리케인 영향으로 올랐다가 아무튼 이제 크게 반등해 있습니다. 예, 있고 금값 횡보고요. 굴이 막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달러가 약세인데 엔화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띄고 있고요. 달러는 주말에도 좀 혼조 보이는 모양인데 여기 달러 차트는 없습니다. 파운드 하고요. 미십년물 국제수익률 그냥 혼조 정도 큰 변화는 없고요. 한 가지 조금 특이사항은 우리가 이제 VIX 이걸 그냥 또 한편으로는 공포지수라고도 하는데 이게 좀 미정치가 약한 데 비해서는 안정이 돼 있어요. 되게 이제 정시하고 거꾸로 가거든요. 예, 시장이 하락하면 이거 막 치켜 올라가고 이러는데 미정시는 아시다시피 지금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일찍 안정화돼 가지고 여기서 지금 조금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요거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미국은 또 이렇게 떨어진 게 이제 FOMC에서 금리 동결 그랬고요. 근데 장기간 금리 동결한다는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제로 금리는 안 가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좀 기대했던 그런 추가적인 발언은 없었죠. 신랑매가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미국 뭡니까? 예, 조각 경기 부양책 언제쯤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뭐 입장 차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통과가 안 되고 대립하면서 지금 예, 뭐 선물도 안 되고 거기 그렇게 악재로도 작용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어찌 보면 이건 뭐 제 추측입니다만 이 조정에서 반등 줄 때 그게 조금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그런 한편으로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대선 앞두고 중국 압박. 이 아베 정권은 우리나라를 주 타겟으로 삼았었고요. 국내 정치가 불안정하거나 이럴 때마다 우리도 과거에 일부 정권에서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사실로 드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북풍, 총풍, 그죠? 왜냐하면 내부의 불만은 외부로부터의 공격 혹은 우려감을 고조시키면서 누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활용들 하려고 하죠, 그죠? 미국은 지금 중국을 써먹고 있죠. 뭐 이란 같은 걸 가지고 지금 당장 쓰겠습니까? 북한 가지고 써먹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대립이 일어납니다. 틱톡 관련해 가지고. 근데 아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잠깐만 제가 이거 보고 올게요. 틱톡 관련해 가 뭐가 하나 보이던데. 순서 없이 그냥 갑니다, 여러분. 제가 원고를 준비한 게 아니라서 트럼프 틱톡 오라클 합의 승인 환상적인 합의될 것 그래가지고 오전 10시에 이 지금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 직전까지는 이제 그게 그 대립을 보여주는 하나의 뭐 사례라 볼 수 있겠죠. 중국 어플리케이션 위챗, 틱톡 미국 내 사용 차단, 이게 주말에 미정치도 안 좋은데 한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녀의 날에 미중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어쨌든 뭐 시장은 내렸는데요. 그 전에 근데 소비 지표는 좋았잖아요. 그 전에 올라갈 때는 어땠습니까? 막 기대했던 부양책 같은 게 안 된다 그러는데도 다른 거 뭐 하나 나오면 그냥 막 그죠? 그거 가지고 날아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결국 그거죠. 시장은 그냥 시세 움직이는 게 재료를 갖다 붙인 거죠. 지금도 호황제 동시에 나오잖아요. 근데 빠지니까 이제 악재를 부각시키고 이런데 그만큼 이때는 이제 시세 힘이 좋아하고 매수세가 강했고, 아무튼 앞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뱅크 문제든 어쨌든 매수세가 강하니까 뭐 무시하고 파죽지세라 그러죠. 근데 그 과열 뒤에는 후유증이 꼭 옵니다. 적당히 쉬면서 가는 것이 좋고요. 무조건 시세가 날아간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점에서 추세를 타고 포지션을 가지고 계속 가는 사람들, 뭐 주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죠. 근데 과연 고점에서 다 틀었을까? 테슬라처럼 이렇게 좀 올려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형 기술들도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나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한 11% 정도 빠졌을 겁니다. 조정폭이 11.88% 빠졌네요. 고점 대비해서. 이번 3월 이후 가장 깊은 조정입니다. 6월 8일 고점에 6% 빠졌고요. 다우는 6% 밖에 안 빠지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지난번하고 지금 거의 같이 빠졌습니다. 이 그림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 이게 짧아요. 한 5일 정도, 6일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2월 8일 고점 이후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정이 이제 자 보세요. 579 주로 이렇게 간다 그랬죠. 7일에 돌고 9일짜리 걸리고 이제 12 왔으니까 13일입니다. 월요일 되면 13일이 옵니다. 여기서부터 일수로 쭉 당겨보면 65 정도 이런 자리 반등 고점 돼 버렸고요. 여기는 뭐 크게 그건 없어요. 우리 65선 돌아가는데 이렇게 큰 마디는 작은 마디로 역할 잘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그냥 패스하시고요. 아무튼 S&P 500을 보시면 초반에는 만 4일 리듬 타는 듯이 그동안 4일 리듬이 많았거든요. 했지만 여기서 들썩거리면서 저점 살짝 이탈하고 이제 중기 이평선을 구름상단 딱 왔습니다. 기술적 반등하기 딱 좋습니다. 13일에 주봉으로는 이제 이미 3주 나왔잖아요. 제가 우리도 그렇죠. 오면 3주 조정이래. 기본이 여러분 맥주 3개 안주 2개 맞습니까? 요즘 제가 가문국을 즐기지 않은 지가 몇십 년이 돼가지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스개로 기본은 하자. 기본 오면 맥주 2개 안주 3개는 안주 3개 3병이 흑삼병 중기 상승 이후 장기 상승 이후 흑삼병 나오면 사케다에서는 안 좋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3주나 눌렀으니까 반등하기 좋아요. 거기 실패하면 어떻게? 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단기로는 어쨌든 중기 지선 와 있고 13일에 리듬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4일 걸리고 하니까 반등하기는 조금 좋은데요. 뭐 두고 봅시다. 트럼프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보면은 두고 보자 그럽니다. 어떻게
흥미롭다. 한번 두고 보자. 뭐 이럽니다. 그 소리 자주 쓰더라고요. 이거 나스닥입니다. 이 구름 상단도 살짝 깨고 요 중기 이평선도 살짝 깼지만 어쨌든 이것도 뭐 한 13일 정도 오니까 예, 기술적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11.88% 조정 받았고요. 예, S&P 500은 여기 조정 받던 거하고 지금 조정폭이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좀 가보면 제가 요 앞에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만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예, 8월 31일에서 9월 첫 주 들어오는 자리에 그림이 확대가 안 되네. 예, 미국의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2007년 10월 대세상투와 676 일목의 기본 수치 1순환이라고 합니다. 글이 써질지 모르겠다. 한번 제가 여기 한번 좀 써볼게요. 화면이 표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거 제가 슬렁슬렁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시황을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사랑방에서 이야기 주고받듯이 슬렁슬렁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 2007년은 미국은 2002년 10월 10일 대세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것이고요. 우리는 2003년 3월 17일 미국 이라크 공격하던 이 참여정부 시절 내내 올라가던 이 상승, 그 다음에 이게 잘 아시는 2008년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그리고 3월 바닥, 우리는 10월 바닥, 이 대세상투로부터 676주예요. 근데 이게 뭐 이 정도 큰 숫자 같으면 사실 앞뒤로 6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딱 676주에서 때려버리고 3주 조정 중입니다, 여러분. 3주 조정 중이에요. 근데 나스닥은 이번 주에 와요. 이게 희한한 게. 그런데 이거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가는데 그래도 하고 가야죠. 이게 다 같이 와버렸으면 시장 판단하기가 정말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죠. 여기 지금 S&P 500하고 예, 다우지수는 바로 이 상투치는 이 주간에 676주가 와 있어요. 근데 나스닥은 이번 주에 와요. 이번 주에 주봉이 그 앞에 고점 일자가 달라서 이 일수가 다르게 옵니다. 예, 이렇게 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일단 반등은 한다고 보는데, 이게 만약에 아주 장기간 조정을 받았거나 전체가 이렇게 날짜가 오면 어떤 변화일이 오면 바닥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33주 와요. 이게 32가 오고, 다우 한번 보세요. 다우는 주봉이 지금 이번 주에 33주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에서 딱 돌아가기 좋은 주간으로 들었었는데,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676주가 나스닥은 여기 오잖아요. 다우하고 S&P 500은 여기 왔고요. 그러면은 676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표현이 그래요. 그렇게 큰 도구는 소 잡는 데 쓰는 칼 가지고 피레미 잡으러 오지는 않아요. 고래 잡는 칼 가지고 전어 도다리 포들 안 온다고요. 반드시 그랬다 하니까 대체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이 앞에 676을 상투로 내고요. 이건 나스닥이 676주가 와가지고 작용할 것 같다면 엄청난 뭐 중장기 바닥이나 이런 역할로 되게 하기 쉽거든요. 근데 다우 S&P 500은 여기서 676을 때리고 나스닥은 여기 와서 지금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다시 출발하는 큰 바닥이 되기에는 숫자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냥 상투는 제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보는 견제, 저는 틀릴 수는 있는데 제가 보는 견제 상투는 그냥 이게 맞아요. 향후 이제 반등이 와가지고 들다가 빠져버리거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불규칙 파동은 덜 이 고점을 넘기긴 하는데, 저는 못 넘기고 10월달 중하순까지 그냥 조정 간다고 보는 편입니다. 들어주고 빠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빠질 때 우리가 같이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저는 이번 시장을 10월달까지 가게 되면 10월, 우리는 이제 추석이 있으니까 지나고 본격 조정 와가지고 미국처럼 한 3주 조정 최소 올 거예요. 이번 조정 우리 3주 안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번 조정이 우리가 안 갔잖아요. 이게 뭐 음봉 하나 때리고 가버렸잖아요. 제가 이 양력파를
왔을 때 혹시나 3주 조정 갈까봐 제가 음력으로 계산하는데 우리 그 양력 10월에 오는 676주 변화마디는 음력으로는 8월 15일 이후죠. 추석이 거기니까. 이게 제 말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드릴까? 예, 제가 보는 우리 장은 지금 올라가잖아요. 미국 장 빠져도 미국 기술적 빠지는 거 우리하고 큰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디커플링 되다가 잠깐 흔들었지만 우리는 올라왔잖아요. 미국은 지금 9월 초부터 지금 13일을 계속 빠졌죠. 그죠? 미국은 빠지고 이번 장이 그랬잖아요. 미국은 지금 12일을 빠지고 우리는 초부터 해가 어쨌든 중간에는 막 눌렀죠. 미국이 빠지니까 갭 나가고 그때부터 감아 돌렸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어도 더 간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은 이번에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하락행자로 가고요. 우리까지 달고 내려가면서 우리 10월 달에 조정이 최소 3주는 오는, 이보다는 훨씬 큰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이제 일단 그래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맞다면, 먼저 가정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염두에 두고 미리 뭐 포지션 세팅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가다가 실제로 어떻게 이제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우선 당장은 미국은 이제 반등하기 좋은 위치에 들어섰고 시간에 들어서고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말에 미국이 빠지고 해서 우리가 월요일 좀 약세 가능성도 있지만 그 사이 또 뭐 제로도 있고 하니까 그야 뭐 월요일 날 쓰고 보면 되겠고요. 아무튼 미국 시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네요. 몇 분 갔습니까? 하여튼 많이 갔습니다. 녹화 중인 거 맞죠? 그 다음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이제 기술적 분석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예, 다른 변수들도 물론 언급을 않는 건 아닌데 차트를, 왜냐하면 이제 일목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건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하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 보조 지표들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뭐 이평선 같은 거나 그 다음에 일목의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일봉 단위로는 보시면 보세요. 전환선 기준선 역전했죠. 후행스팬이 역전했어요. 자, 우리는 그 이평선의 데드 크로스, 그죠? 그걸 일목에서는 호전 역전이라고 해요. 이게 좀 선이 가늘어서 그런데 이게 일목이 전환선입니다. 전환선 기준선 역전했어요. 그 다음 구름 상단도 지금 건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역전했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 중기적으로는 안 좋은 것이고요.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락이라고 하는 것이 일직선으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하락하다가 돌리다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이 주초에 들어가서 기술적 완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단 오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역전됐어요. S&P 500 역전되고 다우지수도 역전되고. 근데 장이 아주 강할 때는 이래가지고 막 땡겨서 올라가면 이게 역전했다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거야 뭐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이건 다우지수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박스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28,300이라고 하는 요 기준선을 뚫어버리면은 저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일간의 고가자가 중개하면서 이 고가를 뚫어버리잖아요. 그죠? 고가를 뚫어버리고 그러면 이 내려가던 여기던 전환선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또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전환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기준선하고 어떻게 또 골든 크로스가 나요. 그럼 후행스팬은 일로 빠져나오겠죠. 그럼 이 호전 되잖아요. 그럼 전환선 기준선 호전, 후행스팬 호전 또 호전이에요. 그럼 양운에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제가 다 지우고 이거 나온 김에 그냥 기법 삼아서 설명할게요. 이 앞에 가보면 이만큼 조정받으니까 이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됐죠. 후행스팬 보세요. 역전됐잖아요. 이건 이제 옆으로 기면서 시간이 좀 통과하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주가가 요 가두리를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환선 기준선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9일이 지나가도, 자, 이 9일이 지나가도 전환선이 올라가죠. 왜? 9일 전 저가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이게 중간값을 잡으니까 이 선, 이거 빨간 선 이거 보이시죠?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전환선 기준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다시 호전이 나타나죠. 아니. 다시 호전 나왔죠. 역전했다가 호전되고 후행스팬도 이렇게 역전했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호전이 돼 버립니다. 호전이 돼 버립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또 이제 역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두리를 치고 있으니까 이걸 돌파해서 크게 쏘면 이 전환선이 또 따라 올라올 수 있으면서
뭡니까 호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 호전할 수 있는데 여기에 주봉이 워낙 세게 때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걸 다시 넘기지 못하거나 넘겨도 바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본다. 현재까지입니다. 자, 이상은 예측이니까 나머지 확인해 보세요. 그 제가 뭐 맞다 나중에 자꾸 따지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의 수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 너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예. 자 이건 코스닥 지수고요. 방금 종합지수 보던 게 어디가 버렸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우리 시장으로 가는데요. 자, 우리 시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미국 뭐 다 다뤘습니까?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는 우리 배터리주 가지고 이야기해보죠. 예, 이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여러분. 예, 종합주가 지수인데, 이 종합주가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는 이번엔 또 리듬을 잘 탔어요. 제가 이제 리듬 오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이날 녹화했죠, 그죠? 예, 조금 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그 파생 만기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성이 좀 커지겠다 그랬는데, 이 정도면 견조한 조정입니다. 종합주가 지수에 그냥 괴선만 보면은 전환선 안 깨졌어요, 종가상. 21선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별거 안 해요. 근데 여기 고점에서 보면 이제 26일을 금요일날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만으로는 월요일날 양으로 하거나 이래가지고 빠져나가면 그냥 단기 조정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 미국장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어쨌든 시장은 내려오면 오히려 사자는 쪽이라서 최근에 미국장 흔들리거나 이럴 때도 제가 이 조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이야기는 안 했죠, 그죠? 예, 다만 9월에서 10월로 가면서 이제 조금 살얼음 판이고 미국 뭐 엄청나게 떨어졌고 우리는 이제 10월 가면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인데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코스닥 가보시면 여러분 이럴 때는 또 균형표의 이 리듬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26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17인데 이건 사실 중간 파동이니까 표도 안 나죠. 정확한 고점은 이날입니다. 예. 여러분 장중 고점 정확한 고점은 이날인데 이 소수점 아래 차이고요. 이게 하락의 시발점이라고 그러죠. 시작점이죠, 그죠? 예, 시발은 여러분 옛날에 시발 택시도 있고요. 한자로 하면은 시작한다 시 그리고 개시할 때 시고 발자가 필발자입니다. 출발한다,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18번 이야기는 아니니까 하락의 시발점, 시작점 저희는 조금 한자 쓰던 세대라서 시발점이라고 입에 붙어 있습니다. 출발점 그럴까요? 출발점이라 해야 되겠네요. 시작, 출발 같은 말입니다. 시작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시면 여러분 이 쌍봉인데 9일이 그 당시 제가 조정이 5, 7, 9로 간다면서 얘는 벌써 9일 와 있다 그랬었죠, 그죠? 어쨌든 여기서는 돌았고요. 그 다음 이 고점에서 이 쌍봉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날이 26일인데 두 번째 고점 쌍봉이 26일 딱 찍고 바닥에서 9일 지나면서 덮어씌운 원봉, 이게 장악형이죠. 나오고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전환선 지지하죠. 근데 지수는 지지해도 종목들은 보면은 이 날짜부터 벌써 하락 종목 많아지고 그 다음에 장중에 수소차든 배터리든 뭐든 올라가면은 바이오도 그렇고 너무 단명했었죠. 올라가다가 엎어버리고 뭐 오전에 붙었는데 오후 되면 다 빼고 앉았고 그게 이제 시장의 질이 나빠졌다 그랬는데 그 나빠져 가지고 조정이 왔고 조정 왔는데 지수로는 잘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아직 안 무너졌고요. 예, 그 다음에 사실 뭐 주봉 같은 거 보면 좀 신경 쓰이는 26일목 기본수치거든 이런 것도 왔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요 이제 10월 되면 이런 게 막 각종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양다리 걸치듯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재미가 없으니까 안 되면 수정하더라도 저는 여러분 이번 남은 시간에 이제 피날레 파동으로 봐요.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챙겨야 됩니다. 근데 10월달 조정 받고는 또 오르긴 할 건데 조정이 요보다는 더 세게 온다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는 짧았는데 이때는 오면 양평되기 3주는 온다 최소. 미국 보세요. 이번 조정 오니까 주봉은 어쨌든 3주 걸리잖아요. 일수로는 12일 지나가 13일로 가는데 다음 주에 못 땡겨내면 4주 양평되기 4주 조정 됩니다. 우리 여기 온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유동성이 많지만 그러니까 조정을 잘 안 받죠.
유동성이 지금 고객에 대가면 57조, 뭐 63조, 2조, 1조 그러다가 지금 57조 뭐 이럽니다. 58조 이러니까 많죠? 많지만, 그러면 많으면 영원히 조정이 없게요. 안 그래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엄연히 급등했다 때리거나, 미국이 막 확 주저앉아 버리거나, 예, 당일 외인기관이 두들겨 패대면, 괜히 사면 맨날 올라갑니까? 괜히 사서 오를 때도 있었지만 아닌 날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보세요. 개인 사는데 지수 29포인트 빠지잖아요. 이 둘이서 패니까. 프로그램 매도 동반해가지고, 예, 지수 관련 주 위주로 뭐 해가지고 들고 펴보세요. 왜 안 빠집니까? 빠지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빠질 때는 빠진다고요. 왜 그만큼 돈이 많을까요? 적극성의 문제죠. 누가 적극적으로 더 사느냐, 누가 적극적으로 더 파느냐, 그 다음에 대변수 같은 주변 환경이 도와주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파생과 관련해 가지고, 그죠? 메이저들의 뭐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죠. 예,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고객에 들어가면 저대로면 주가는 영원히 올라가게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가졌더라도 자간이 많이 올랐다, 미국이 막 훌러덩 빠진다, 외인기관이 두들 팬다 그러면 바로 사고 싶겠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천천히 사지 뭐, 그죠? 더 싸게 사지 뭐,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럼 예탁감이 있다고 그날 그 사람들이 뭐 오늘 사러 시장에 들어온 돈도 아니고요,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돈 아닙니까? 그 중에는 물론 하락 첫날부터 사죠. 당연히 이날도 이만큼 팔았는데 괜히 4,500억 샀죠. 예, 삽니다. 사는데 사도, 예, 빠질 때는 빠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탁감이 많으면 주가가 무조건 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그죠?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계좌에 내가 주식 사려고 돈을 엄청 넣어놨다 하더라도, 개미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요즘 주린이 그럽니다. 주가 투자 처음 하는 어린이, 주린이라, 아무것도 모르면 몰라도, 아니면 이쪽 저쪽 안 돌아보겠습니까? 내가 왜 총알 바지가 돼요? 좀 있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는데, 그럼 돈이 아무리 말도 안 사죠. 아니면 덜 사거나, 깔아놓고 사거나, 받쳐서 사거나, 그럼 때리는 대로 호가 잡고 내려가는 거죠. 이야기 길었습니다. 예, 예탁감이 많다고 영원히 안 빠지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미시장이 빠졌다가 들고 빠질 때 우리가 같이 좀 쏟아질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 예, 뭐 시나리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뭐 만약에 지수가 또 단기 조정만 받고 가면 가는 데까지는 그렇게 깔짝깔짝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저 다가오는, 그죠? 예,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이고요.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이틀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장일 추석 전에 딱 7일 남았습니다. 7일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오느냐 하면, 예, 10월 5일날 와요. 여러분, 9월 29일 월화 이틀 하고 나면요, 월화 이틀 하고 나면 그 뒤에, 예, 3개장일이 우리가 이제, 예, 수목금 연휴 쉬고요, 일요일에 원래 쉬고요. 그러고 있다가 뒤에 온단 말입니다. 뒤에 와요. 그러면 그게 4일 하고 난 뒤에 또 10월 9일 한글날 쉬어요. 그러고 나서 10월 12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10월은 12일 갈 때까지 개장 일수가 4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10월 1일 목요일이 10월 1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럼 10월 8일이 두 번째 목요일인데 5, 6, 7, 8, 4일 하면 그냥 가버려요. 그냥 예, 만개와 버립니다. 아주 좀 묘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일수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예측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는 있는데 제 생각이 맞다면 추석 길어가면서 이 뒤에는 조정으로 보니까 이거 나머지 구간 동안 잘 해 드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보따리 사서 피난 갈 준비를 하시고요. 이번에는 피난을 조금 저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예, 뭐 그동안은 어디까지 갔다 그럴까, 한 용인이나 밑에 안성이나 뭐 모르겠습니다. 천안 가면 좀 머나요. 예, 갔다면 천안 갔다면 이번 대전까지 가고요. 연말 되면 이거 저 한 동대구까지 내려갑니다. 부산까지는 안 가고요. 동대구만 가져도 큰 하락이구나. 한바다 전체를 따지면, 그죠? 자, 이거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이전에는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콜럼버스의 달걀이거든요. 별거 아니지만 요즘은 이제 다 보여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10월 5일 이 주간에 10월 5일이 아니고 12일 이 주간입니다. 이 주간인데, 사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추석 지나고 오면 10월 5일부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0월 12일부터, 그러니까 만기담 한글날 지나고 오는 주에 676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휴를 몰아서 때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건 날짜는 찝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정이 온다고 했을 때, 추석 연휴 갔다 와서 바로 빠지느냐, 아니면 5, 6, 7, 8, 4일이 있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까지. 그 기간 지나서 12일 이 구간.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저 욕하지 마세요. 이게 좀 조정이 제대로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상투를 만들려고 여기까지는 올려버리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다면, 미국은 이번에 여기 676주가 고점이 되고 거기서부터 바로 빠져버렸죠. 그죠? 8월 31일 들어선 이 주간에 그냥 바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주째 왔고 이제 4주째 들어가고요. 나스닥은 어디서 나스닥 주봉이, 예, 지금 676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 가지고 만약에 A를 먹이려고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 가지고 무조건 미리 예측해가지고 미리 때리는 건 조심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676주가 정확하다고 가정하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676주까지는 종가까지 올려놓고요, 그 다음 주부터 조정하는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번에 상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 이번에 상투인데 고점에서 뭐 인버스를 사든지 뭐 하다못해 선물 매도를 치든지 뭐 아니면 뭐 풋을 노리든지 뭐 한번 해볼까? 숫자 좀 큰데, 그러니까 미국은 많이 빠진데 우리는 조금밖에 안 빠졌고 여기까지 올렸는데, 그거 모아가지고 호박씨 한 입을 털어넣는 조정용은 제법 올 것 같던데,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락을 기다리고 있다 합시다. 이건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장 애먹이는 케이스는 이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봉이기 때문에, 주봉은 일주일 내내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12일이 들은 이 주간의 일수가 며칠이냐면은 완벽하게 5일 다 있어요. 노는 날이 없어요. 12, 13, 14, 15, 16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월달 조정 기다렸는데, 이건 조정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찌 보면 최악이에요. 10월 16일까지 올려놓고 10월 19일 20일 가서 조정 오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이야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10월 16일까지 12일부터 이 한 주간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 애를 먹이려고 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8월 31일에 주봉이 들어와 가지고, 주봉이 시간마다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때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9월 3일이 상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8월 일본 가볼게요. 8월 31일이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월, 화, 수, 목요일로 상투 치고 빠졌어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주봉이 676주가 와가지고 다우지수가 해당 주에 주봉이 음봉이고 상투를 친 건 맞는데, 목요일날 아침까지 올랐다가 이 시가 여기잖아요. 더 올라가가지고 신고가 경신하다가 때려버렸다고, 폭락을 해버렸다고. 제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건 2주에 어제는 음봉이 나왔잖아요. 월요일부터 올라왔다 뺄지, 뭐 아니면 이게 금요일까지 바짝 올렸다가 그 다음 주 가서 조정할지,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76주만 가지고 따지면, 예, 10월 12일부터 오는데, 그 주가 상투가 되려고 하면 방법이 미국처럼 주중에 올랐다가 종가까지 빠지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16일 주말까지 계속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 버리는, 이 8월 13일 이 당시는 목요일이 상투네요. 목요일이 상투네요. 6월 8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6월 8일은 월요일 고쯤이네. 이건 일수가 이 50이 변화일이 여기 딱 들어찼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거 제가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일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하면 갈수록 이게 바로 오지 않거나 일봉 단위로는 또 하루 이틀 정도 앞뒤도 유격이 발생하기도 이러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욕 나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투자를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변화일까지 오르고 그 다음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변화일 당일에 뭔가 상투 징후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허군형으로 덮으셔 버리거나, 그죠? 아니면 이번 미국의 주봉처럼 뭐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봉처럼 해당 변화일 변화주간에 바로 그냥 일봉이 이래버리면 가장 좋고요. 아니면 그도 아니면 그냥 쭉 가다가 뭐 적절한 예가 있을까요? 이래 놓고 근데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하락이나 갭락이 그 다음 주에 바로 붙어버리거나. 근데 시장이 우리 보기 좋으라고 맨날 그렇게만 해주진 않아요. 우리를 쏘기를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다 맞다 하더라도, 다 맞다 하더라도 10월 달에 조정이 들어오는데 뭐 추석 연휴 지나고 오니까 악재가 터져가지고 빠져내려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만기 주간 가가지고 5, 6, 7, 8일 그게 이제 그게 참 추석 다음이지. 그러니까 그 주에 뭐 뺄 수도 있고, 아니면은 12일부터 16일까지가 해당 주간이니까 그 주 내내 사람을 이게 뭐 도대체 빠지려는 건지 아니면 올라가려는 건지 하면서 사람이 애먹이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경험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항상 뭐다? 1추세 2변곡이에요. 우선은 추세를 따라가고 가다가 뭔가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이 상투권 바닥권 그러잖아요. 최전방 이거 지뢰밭이다.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여기 좀 지형지물로 봐서는 저기 매복하기 쉬운 지역이다라고 가고 있는데 뭐 총알 쏟아지는 소리가 나면은 당장 피신하고 조처를 취해야죠. 이해되십니까? 안전한 후방 지역도 아니고요. 최전방 지역인데 조심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최전방 지역이에요. 우선 그렇게만 이해하시고요. 이건 너무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네요.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경험이 적으실 수 있으니까 무슨 변화일이라 그러든지 뭐 며칠을 가고 또 잃어버린다고요. 심지어 월봉의 변화 구간이 걸리면 우습지도 않죠. 이번 월봉에 다우지수 33개월 걸렸어요. 65개월 기본수직 걸렸어요. 65는 여기 고점이 조금 희미한데 그 앞에서 이 76의 기본수치 마디가 왔기 때문에 월봉도 보세요. 걸리잖아요. 월봉 같은 경우를 만약에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월초부터 빠질 수도 있고 월말까지 올려가 놓고 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따지고 파생으로 하다 보면 아침에 상투 칠 수도 있고 종가까지 갔다 그 다음날 갭락 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여기는 이제 최전방 지역이다. 위험 지역이다. 이렇게 일단 알고 가면서 자세 딱 낮추고요. 아니면 미리 물량을 살짝 줄이거나 어떻게 준비를 해놨다가 뭔가 시장에 조짐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때는 행동해라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또 뭐 저녁에 다 빠졌는데 지금이라도 팔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런 걸 대비하자고 미리부터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상청에서 저기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고 미리 대비하라 그러는데 비껴가면 다행이죠. 싹 우회전해 가지고 일본 아베 땅으로 확 가버리면 다행인데 우리에게 상륙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뭐 장독한 듣고 초가지붕에 올라가지고 지금 새끼줄 치고 앉아고 그러면 안 되죠. 미리 해놔야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은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거와 함께 지금 코로나 감염자들이 우리는 주말 사이에 뭐 주말에는 조금 검사자들이 좀 적다고 하죠. 100명 이내로 줄었어요. 조금 다행인데 유럽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2차 봉쇄 락다운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증가율은 굉장하고요. 무증상 감염자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사망률은 떨어지는데 감염이 또 급속도로 서서히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죠? 이거 이제 약간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좀 개선됐다 그랬는데 또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2차 추가부 정책이 하겠죠. 근데 아직 발표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이제 약간 호재와 함께 악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2일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뭐 화요일 밤이 되겠는데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서 뭔가 배터리와 관련한 신기술을 발표를 할 모양인데, 그게 나오면은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일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테슬라가 쓰는 배터리라고 하는 게 뭐 그 전 세계나 이 생산량이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일부 자료 보는 게 2%라든가. 그러니까 뭐 당장은 그렇게 큰 영향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사라고 하는 것은 터지면 또 약간 그걸 보고 소통 보고 좀 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건 한번 두고 보자고요. 20일날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어서 미국이 월요일은 13일자니까 그냥 제가 또 소설인데, 혹시 13일까지 월요일까지 13일 차예요. 그쯤에서 약하다가 20일이 이제 화요일 아닙니까? 9월 맞죠? 20일 화요일이니까 이날 무슨 배터리 데이가 나와가지고 뭐 오른다? 글쎄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일본이 9월 21일, 22일 휴장이 있네요. 그 다음에 저기 환율을 한번 가볼게요. 저거는 이제 원달러가 엄청나게 지금 8개월 만에 최저가로 1180원, 70원 깨지고요. 이제 60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 바닥을 다지다가 되게 이제 환율하고 주가하고 방향으로는 역으로 이제 워낙 강세인데, 그 외국인들에게는 좀 수급에는 약간 유리한 입장이죠. 이것만큼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이고요. 또 26주네 하필. 또 기술 반등하는 거 아닌가? 26, 27 지났구나. 지났네요. 26주 지나고 때리네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하고 주가 바닥하고 그 달러 상투하고 같이 왔으니까 우리가 26주가 지금 지났거든요. 26주 딱 지나면서 그 변화일 지나면서 두들겨 패버렸네요. 네, 이런 데서는 그냥 바닥만 다지다가 이 변화마디 지나면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여기서는 뭐 얼마까지 빠진다 그런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아무튼 우리에게 뭐 이 부분은 정체는 좀 그 우호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면 이제 그 원화 강세 수혜주, 그 다음에 뭐 수출주나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이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또 수급 문제가 엮여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좀 쉬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건 좀 올랐고요. 다른 대기술주하고는 또 조금 격이 다르니까 지수를 움직이는 프로그램 매매와 상관해서도 있긴 하지만 이 기술 관등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말에 배터리 뭐 저는 여기 하면서도 그렇고 실제 매매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익히 알려진 BBIG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뭐 수소차 배터리 이쪽은 뭐 그 다음에 통신 5G 이것까지 해가지고는 아주 절개 활용하고요. 늘 입에 달고 살고, 다만 순서가 어느 것이 먼저 오느냐 오래 가느냐 차이고, 저번에는 수소차가 그린 에너지 때문에 한참 주도를 했었고요. 이게 이제 살짝 지면서 금요일 날 2차 전지가 떴는데 아직은 뭐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고 계속 잘 움직입니다. 시다가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이 금요일 날 올라온 것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건 그런데 22일 날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초에 아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주가들 리듬이 한 2박 3일 이상 잘 안 가죠. 그죠? 그동안은 이제 잘 가다가 시장의 질이 좀 나빠지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아주 긴 호흡으로 가져와 가지고 추세를 잘 타고 있는 종목 같으면 몰라도 저희는 뭐 첨보를 좀 가지고 쉴 때도 사 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이제 덕을 좀 보고 이러는데, 예, 초세 태우고 이격만 조금 체크하는 그 아닌 경우라면, 아니면 좀 샀다 팔았다 하시는 게 좀 유리하죠. 뭐 요즘 이 정보시장에 들어와 있는 단타성 자금들, 개인들의 개인들 중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잘 움직이는 꾼들이 워낙 먹고 나오면 때리고 나가 버리니까, 하루에 뭐 잘만 타면 몇 프로 먹고 나오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잘못하는 건 얼른 잘라버리고, 예, 그런 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글쎄요, 제가 여러분을 단타 조정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어차피 지금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좀 짧은 사이클 매매를 계속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뭐 종목 추천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관리를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젠백스인데요. 예, 급락했었죠, 그죠? 급락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애를 먹이다가, 예, 이날 막 희한한 기사가 나왔는데 아니다 그래 갖고요. 전에 제가 영상 이거 만들면서 여기 바닥 딱 잡아가지고, 예, 그 매매하는 순간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예, 저기 이제 그 카톡 공개 채팅방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예, 뭐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걸 그래서 나팔바지다, 나팔바지. 옛날에 이 밑으로 내려가서 쭉 벌어지는 나팔바지 있죠. 이게 이런 Y자잖아요. 사케다의 Y자잖아요. 아까 다우지수나 미국의 주봉들을 보면은 고점에서, 예, 일목에서 말하는 확산형, 이건 물론 장중에 악재가 나왔다가 급등하면서 이렇게 된 그 탓이긴 하지만, 예, 탓이긴 하지만, 예, 그 나팔바지 플럭플럭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게 좀, 예, 재미있는 시세를 주었는데요. 이건 제가 봉패던 이야기 하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또 올라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요 시점을 잘 잡으면 안 가던 주식들도, 예, 아주 타이밍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수가 있었는 거 볼까요? 예, 일목이자 42변화일이죠. 그것 때문에 흔들렸다고 말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제가 또 거짓말쟁이 같잖아요. 지난번에 이거 34, 이것도 얼마더라? 42, 예, 여러분 42. 그 당시 하여튼 제가 매매하면서 변화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거하고 몇 개. JYP도 바닥 잡아드리고 막 이럴 때. 이것도 42 변화일이고요. 이쪽으로는 며칠일까요? 이건 안 걸리네요. 이게 65, 그 다음 종목을 한꺼번에 제가 몇 개가 맞네. 65 변화일. 예, 65 변화일 돌아가고요. 하여튼 요 42 변화일이, 그렇죠. 여러분 억지 준항이라고 하기에는, 그죠? 이 42 변화일, 이번에도 42 변화일. 출발 위치는 달라요. 예, 이건 여기서 42. 고점에서는 이제 33은 지났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가면서 여러분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내가 미처 간파 못하는 사이에 뭐가 걸린 게 있었는가. 26다음일이니까 이건 하루 차이 났다 그러기엔 좀 억지 같고, 예, 요런 거 요렇게 17일 걸리면 딱 좋은데 그건 또 지났고 42일 딱 걸려가지고 흔들다가 돌아갔습니다. 예, 42일. 그러면 지난번에 여기서 53, 52까지 갔네요. 일목 기본 수치가 52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50인 얼마입니까? 주말이네요. 제가 주말까지 올라간다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고가에 있든 저가에 있든 주말 이후에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그럼 곧 추석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틀 뒤에. 그러네요. 제가 일수를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42 변화일에서 쌩 난리치다 올라왔고요. 이미 뭐 거의 박스 상단까지 오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저는 뭐, 예,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중간에 이렇게 좀 애를 먹였죠. 그죠? 아주 이 바닥을 기면서 애를 먹이는데, 한 번씩 가다 중간에 이제 아주 급등이 나옵니다. 어느 날인가는 여기 날라가 있겠죠. 이 오른쪽에는 수량이라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기 주가 아닙니다. 요 하나만 그냥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리듬 타기 매매를 해보면 나름 재미있어요.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 개연성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입니다. 필연 이런 건 없습니다. 당위성은 없어요. 네, 당위성이란 건 따지면 여러분 피곤해집니다. 가능성입니다. 확률 게임. 예, 이러이러한 모습, 이러이러한 자리, 이런 모습이 뭐 패턴이 나오면, 예, 뭐 올라가기 쉽더라, 내려가기 쉽더라 이런 겁니다. 자, 자꾸 이제 이야기만 길어지니까
우선 여기서 끊고요. 한 50여 분, 예, 한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일요일 밤 이걸 들으시면 이미 뭐 주무실 시간 되겠는데, 잘 보시고 다음 주 하고, 아무튼 9월에 바짝 여러분 좀 수익을 낸다 생각하시고, 10월 달 초에는 조금 더 하더라도 약간 그리고 혹시 무슨 문제 생기면,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 반복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에 한번 가다가 점검해 드리겠는데,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제 말대로 맞게 시장이 나오면 하지 말고 일단 선조처 해놓고 그 뒤에 추이를 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일과성이라면 뭐 한 2, 3일 쉬다가 또 갈 것이고, 아니라면 미국 시장이 그렇듯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장난이 아닐세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장난이 아닐세. 미국 이렇게 뺐다면 이런 식의 조정이 잘 없었거든요. 특히 나스닥 올라다 또 덮으셔 버리고, 그 뒤부터 하락 각도는 좀 덜하긴 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미국의 어찌 보면 저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쑥 빠지는 파동이 없잖아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 기술주 빠질 때 또 다른 게 뜨기도 하고, 그 다우 지수가 버텨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보세요. 그전에는 그냥 4일이나 이런 데서 다 돌아가던 것이 시간을 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시고, 이거 장난이 아닐세 그러면, 장난을 치면 안 되죠. 여러분도 딱 정석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시장을 자꾸 뭐 위험한 거 이야기하고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맞춰더라도 좀 그래요. 근데 제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 되면 또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10월 변곡점을 앞두고 조금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로는 저는 미국 이번에 이제 주초에 반등 나올 타이밍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미국에 거래를 하고 있는데 13, 14 지나가면서도 못 돌아가면 또 추가 하락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다행히 올라오면 그 뒤에 재하락 N자를 일단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것이 얼마나 가나 보자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같은 이야기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